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올여름 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컵 EAFF 2월 챔피언십에서 무려 한국을 상대로 2군을 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중국 대표팀 내부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오늘 영상에서 속속들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중국은 현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3차 예선에서 2승 6패, 조 최하위. 본선 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남은 두 경기 6월 5일 인도네시아, 6월 10일 바레인에서 이긴다고 해도 4차 예선이라는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월드컵 희망이 거의 사라지자 아예 7월 열리는 EAFF 대회에선 U22 대표팀을 내세우기로 한 겁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떨어졌으니 유망주라도 키우자는 판단이죠. 경험을 쌓게 하고 다음 월드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대회가 바로 한국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개최국인데 중국은 이 대회에 전개 멤버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과연 전략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현실 도피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배경, 전술, 그리고 이 결정이 갖는 의미까지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중국 축구대표팀의 현재 상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C조에 속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조에서 꼴찌라는 겁니다. 2승 6패, 승점은 겨우 6점. 조 1위는 고사하고 조 2위 자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 남은 두 경기, 6월 6일 인도네시아, 6월 11일 바레인전 모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경기라도 비기거나 지면 바로 3차 예선 탈락.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월드컵 본선은커녕 4차 예선에도 못 올라가고 바로 탈락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이 나쁘다고만 말할 순 없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보입니다. 중국 대표팀엔 중심이 없습니다. 리더가 없어요. 감독 브랑코 이반코비치 체제해서 팀의 색깔도 없고 전술도 매번 바뀌고 무엇보다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지고 있어도 서로 격려하지 않고 실점해도 누구 하나 분노하지 않고 패배에 익숙해진 듯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와 멘탈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반코비치 감독 본인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인도네시아전과 바레인전 중 단 한 경기라도 패하면 감독을 바로 경질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한 경기 한 경기가 생존을 건 결전입니다. 이 상황을 중국 현지 언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포털 네시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지금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다. 이 말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한때 축구 굴기를 외치며 세계 최강 감독들을 불러들였던 중국, 리피, 히딩크, 카나바로. 이름값으로는 어마어마했지만 결국 남은 건 매번 감독 교체와 무너진 팀워크뿐이었습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월드컵 진출이 목표가 아닙니다. 당장 무너지지 않는 것,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팬들조차 기대를 내려놓고 어차피 안 되니까 젊은 선수나 키우자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중국 축구 현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절망, 혼란, 책임 회피가 뒤엉켜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 중국 축구협회가 내놓은 결정, 이게 참 묘합니다. 중국은 이번 E1 챔피언십, 즉 동아시안컵에는 주전 선수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경험이다. 월드컵 진출은 어려워졌고 지금부터라도 젊은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죠? 아, 드디어 중국도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시야로 전환했구나 싶은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건 명백한 책임, 회피용 면피 전략입니다. 왜냐고요? 중국 축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세대 교체를 외쳐왔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하겠다는 말은 늘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성적은 성적대로 무너지고 그때 중용된 유망주들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세대 교체는 구호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시스템이나 인내는 없었습니다. 중국 축구는 늘 단기 성과에 목을 맸습니다. 잠깐 이긴 감독은 영웅이 되고 지면 바로 해임. 이런 구조 속에서 진짜 세대 교체가 이뤄질 리가 없죠.
지금 유망주 기용이라는 말도 결국 성인 대표팀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 일단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감독. 이 인물은 원래 U22 대표팀 감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성인 대표팀까지 맡고 E1 챔피언십에 나설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전략적인 포석일까요? 아니면 감독 경질을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일까요? 냉정하게 보면 후제 더 가까워 보입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본질적인 개혁이 아닌 상황 모면용 카드만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서 팬들도 점점 더 등을 돌리고 있어요. 결과 안 나와도 괜찮다면서 젊은 선수 기용을 외치지만 그 안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리피 감독 시절도 히딩크 감독 시절도 젊은 선수, 리빌딩, 장기적 투자란 말은 늘 있었지만 결국 성적이 안 나오면 다 내팽개쳤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또 다른 유망주에게 기대를 걸고 또 실패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팬들도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중국 축구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이건 리빌딩이 아니라 현실 도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선도 못 가니까 그냥 부담 덜려고 어린 선수 데려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축구에서 세대 교체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나이 어린 선수들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수 육성 시스템, 감독 철학, 꾸준한 기용과 실전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은 그 어떤 요소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세대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냉소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 명분일 뿐 실속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 축구가 해야 할 일은 진짜로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려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명의 지도자에게 신뢰를 주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세대 교체를 내세운 면피성 전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 여러분 생각엔 이 감독이 과연 중국 대표팀을 끝까지 이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분위기라면 인도네시아전이나 바레인전 중 하나만 져도 바로 경질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 지금 중국 대표팀은 감독, 선수, 팬 어느 누구도 하나로 뭉쳐있지 않습니다. 감독의 전술은 선수들에게 먹히지 않고 선수들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며 팬들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예요. 중국의 대표 포털 네시즈 보도에 따르면 이방코비치 감독의 계약에는 본선 탈락 시 자동 경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결과만 안 좋으면 즉시 짐 싸야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U22 대표팀 사령탑인 안토니오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이어받아 E1 챔피언십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독만 바뀌면 이 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겪고 있는 건 단순한 감독의 리더십 부재가 아니라 전반적인 축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체성의 부재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은 그저 하나의 얼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선수단 내 분위기, 팀 기강, 협회의 행정력,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한다? 그래서 또 안토니오 감독에게 임시로 맡긴다? 그건 그냥 또 하나의 땜질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리피, 히딩크, 하오웨이, 리티에, 숭커이, 칼데론. 감독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때마다 똑같은 결과였어요. 감독이 문제냐? 아닙니다. 감독에게 책임만 묻고 본질은 회피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선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귀화 선수와 토종 선수 사이의 갈등, 고참 선수들의 권력, 협회의 느슨한 대응. 이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대표팀은 매번 리셋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또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 경질. 새 감독이 와도 시스템은 그대로. 결과는 뻔하죠. 그리고 다시 팬들은 실망하고 외면합니다. 중국 축구가 지금 필요한 건 감독 교체가 아닙니다. 축구 철학, 리더십, 행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재설계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장을 데려와도 결국은 또다시 이 혼돈의 루프 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월드컵 본선행이 멀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대표팀을 유망주 실험장으로 전환한다? 이게 과연 국가대표의 자격에 맞는 행동입니까? 국기를 가슴에 단다는 의미,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중국 대표팀은 지금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냉혹한 경쟁,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의 혼란과 구조적 무능입니다. 이 두 전선 모두에서 방향을 잃은 모습, 올여름 E1 챔피언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축구는 결국 철학의 싸움이고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중국 대표팀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성적 이전에 그 철학과 시스템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대표팀은 단순한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되고 감독 교체만으로 모든 걸 덮을 수도 없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팀이 바로 섭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냉정하고 정확한 시선으로 축구의 본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